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범인의 치밀함. 하지만 CCTV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.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좀 유별나다고 해야 되나, 아무튼 조금 좀 일반인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 제스처를 하고. 신출기물 나타나는 범인, 그리고 범인을 잡는 카메라. CCTV가 당신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. 오늘은 찍히면 다 잡히는 과학 수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요즘에는 워낙에 어딜 가나 CCTV가 잘 보이니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. 박 경사님, 일상생활 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그렇다면 내가 CCTV에 찍힐까요? 한 83회 정도 찍힌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. 2011년도의 데이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좋게 100회 정도는 노출이 되지 않을까, 찍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좀 기분 나쁘죠? CCTV 찍힌다는 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워낙 또 우리 사회가 위험하고 또 4대 사역 없는 우리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는 도심 속의 다른 눈이다라고도 부르시던데 이 CCTV 과학 수사에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과연 CCTV가 없으면 범인을 어떤 단서를 통해서 검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, 실례로 이제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수천 건의 그 CCTV 녹화를 봐야 돼요. 그걸 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. 수사할 때 이렇게 봤는데요.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봐야 되거든요.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래도 시간대 특별히 빨리도 돌려보고 천천히 돌려보고, 어쨌든 이 과학수사 하시는 분들 CCTV 보시는 거 보면 정말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박 강사님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범인의 동선을 따라야 돼요. 동선이 어느 방향으로 갔나 추적을 하는데,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범인이 도주를 했다고 봐요. 그러면 이제 사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사거리가 나오면 다시 이쪽으로 오진 않지만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럼 그렇죠. 또 세 방향에 대해서 또 CCTV를 확인을 해야 되고,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. 그러다가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CCTV가 없다고 한다면 또 그 수사의 난관이 또 봉착하고 그러죠. 혹시 모를 범죄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눈, CCTV. CCTV는 모든 범죄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. 대전은 약 3,100대의 카메라가 가동되고 있죠. 범죄 예방이라든지 사건 사고 방지 등 아니면 경찰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. 여기서 일단 돌려봐. 용의자가 어디에서 범행 장소로 접근했는지,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동선을 파악하는 일은 끈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수천 대의 그 CCTV 화면을 보면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가는 일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큰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. 누군가의 안전을, 누군가의 흔적을 반드시 기억하는 무언의 목격자 CCTV. CCTV가 오늘도 당신의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. 근데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게 좀 화면이 흐릿하다거나 제대로 촬영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. 화질이 안 좋다든가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식별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. 저희 CCTV 영상 분석 시스템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 각 영상 부분을, 필요한 부분을 프레임별로 잘라요. 스틸 사진으로 자른 다음에 그건 좀 이해가 되네요. 네,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정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 사건,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 또 식별이 중요하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그 번호판 부위만을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또 보정 작업을 하고, 여러 개의 보정 작업을 거친 한 10장, 20장의 그런 스틸 사진을 연속화, 계속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각 한 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런 번호판이 또 식별이 되는 경우도 있곤 하죠. CSI를 이제 계속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, 거기서도 보면 큰 화면에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저거 확대해봐, 아니 저거 하면 계속 확대하면 이렇게 커지잖아요. 네. 그게 정말 되는 거예요?
그게 좀 현실에서는 뭐 드라마는 드라마고 영화는 영화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경우도 많아요. 일반 시민들 심지어 우리 경찰관분들도 조차도 이제 그런 게 현실에서도 그렇죠. 봤으니까. 그렇죠. 네. 가능한 경우로 생각하고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그걸 또 다 일일이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 이제 과학수사팀에서 이제 이런 거 막 드라마 보시고 왜 뭐 우리는 못 잡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청문감사관실 찾아오세요. 경찰이 수사를 이렇게 잘 안 해준다. 네, 근데 저희도 보면은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화질은 깨지고 결국에는 숫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. 그 보실 때 좀 네. 스스로 좀 이렇게 편집이라 할까요? 나름의 편집 현실과는 안 맞아. 아니면 밑에다가요. 네. 본 저거는 실제와 많이 다른 그래도 정말 영상 기술 자체가 워낙 이제 좋아졌을 그렇죠. 테니까 네, 네. 처음에 이제 CSI에 뭐 발령받고 일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체감하시는 건 정말 다를 것 같아요. 많이 다르죠. 과학 수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2D로 된 거를 3D로 변환한다든가 그런 장비들이 많이 도입이 돼요. 그래서 현장에서 녹화된 범인의 모습을 그 3D로 변환한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인물 특징점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앞으로는 그 범인 검거율을 높이려고 하죠. 요거는 뉴턴의 사과나무에서만 전격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건. 네, 저도 이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. 복면을 썼어요, 복면을. 근데 복면을 썼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. 그런 그 사람을 그 실제 모습을 얼굴을 이제 3D로 뜹니다. 이렇게 싹 들다 카메라가 돌더라고요. 이렇게 됩니다.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. 네, 스캐닝 하죠. 예, 어려운 말로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 복면 쓴 거하고 대조를 시켜갖고 제가 그때 한번 잡았습니다. 뭐 이렇게 외형뿐만 아니라 CCTV에서 보면 이제 행동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이 되겠네요. CCTV로 인해서 그 법보행 분석이 기법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법보행이요? 법보행 분석.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틀리잖아요. 네. 저같이 이제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 걷거든요. 예. 그리고 다리 긴 사람은 뭐 보폭이 클 테고 그런 거를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한 게 법보행 맞죠, 박 변사님? 우리 그 외모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너 범죄형이야. 약간 그런 얘기 하는데 예. 뭐 걸음걸이만 봐도 좀 그런 것도 있나요?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범인이요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뭐 얼굴에 써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범죄형, 너 범죄형이야 그렇게 생겼다고 하지 뭐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요. 약간 범죄형. 예,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순해 보이긴 하지만. 예, 근데- 범죄자하고 우리 경찰관들하고는 어느 분들이 하는 말이냐면 좀 사주가 비슷하다. 이렇게 과학으로 함께 만나는 이 과학 수사, 범죄 수사 다정하게 오늘 함께 해주시는 박서영 경위님께서 예고를 좀 해주신다고요. 제가요? 네. 예. 준비하셨잖아요. 네. 자, 다음 역할은 지우지 못한 흔적들입니다. 채널 고정